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 레전드 괴담 시간에는 꽤나 유명했던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무섭게 봤던 이야기인데요. 동네에 하나씩 있을 법한 미신공장과 관련한 공포실화입니다. 가시죠. 우리 동네 바로 옆에는 미신공장이 하나 있었다. 공장 내부에는 요란한 미싱 소리가 매일같이 들렸고 위생복 비슷하게 생긴 작업복을 입은 아주머니, 아가씨들이 매일같이 공장 안에서 미싱을 돌렸다. 점심시간엔 직원들이 공장 밖에 나와서 빵과 우유를 먹으며 짧은 점심시간을 보냈고 가끔 동네 사람들에게서 점심밥을 돈 주고 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옆 그 미싱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타오르는 불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공장 안에서 자욱한 검은 연기가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며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공장 밖으로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직원들은 공장 작은 문을 통해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검은 연기 때문에 눈이 매워서 그런 건지 직원들은 공장과 동네를 구분한 철조망 울타리까지 와서야 자신이 밖에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119에서 출동해 불길을 제압했지만 연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한 직원 몇몇이 공장 내부에서 질식사했다고 한다. 검은 연기의 원인은 미신공장 내부 창고에서 누가 담배를 핀 뒤 꽁초를 대충 버렸는지 물품 사이로 들어갔고 거기서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 불길이 일어나며 유독가스가 발생했다. 창고 안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그걸 모르던 직원들이 창고를 개방했고 순식간에 연기가 미신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는 거였다. 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찾고자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동네에선 공장 작업 시간에 창고에서 담배를 피며 여유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공장 사장 아들이 범인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공장 사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안 볼 때면 창고에 가서 농땡이를 피운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 공장 직원들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점심을 얻어먹으며 자주 얘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공장은 문을 닫아버렸다. 검게 그을린 자국이 밖에서 볼 때도 심해서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판이었다. 공장 사장이 몇 달 뒤에 거기다 큰 의류 창고 겸 매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흉흉한 소문도 사그라들었다. 공장 건물은 그렇게 몇 달간 방치가 되었는데 그 사이 그 건물은 동네 초등학생들의 대단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변변한 놀이시설이 없던 동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운동장 다음으로 넓은 놀이터가 생긴 셈이었다. 대낮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축구공 하나만 덜렁 가지고 그 공장으로 들어갔다. 검게 그을린 미신공장 건물 입구와 미신공장 철조망 울타리를 각각 골대 삼아 두 패로 나뉘어서 축구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벌떼 축구가 되어서 우르르 몰려다녔고 마침내 철조망 쪽을 골대로 한 아이가 슛을 했다. 골키퍼를 맡은 애가 있었지만 일명 깍두기로 운동신경이 있을 리가 없다. 공은 결국 키퍼를 지나쳐 골인이 되었고 미신공장 건물 내부로 들어가 버렸다. 골키퍼를 향한 같은 편의 비난이 날아왔고 공은 결국 골키퍼를 맡았던 아이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동안 공장 앞에 서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를 나누며 깍두기가 공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깍두기는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 짜증을 내던 아이들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슬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 서서 내부를 향해 깍두기를 맞던 아이의 이름을 연신 불렀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다. 이윽고 아이 중 하나가 울먹이기 시작했고 패거리 중 가장 덩치가 큰 아이가 선봉이 되어 다같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공장 내부는 화재 때 발생한 검은 연기 때문에 전부 검게 칠해진 상태였다. 천장도 바닥도 기계들도 전부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으므로 암흑천지였다. 아이들은 천천히 일렬로 손을 잡고 들어갔고 줄 맨 끝에 아이는 공장 입구에 서 있기로 했다. 공장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덩치 큰 아이의 눈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며 공장 한복판, 미신기계들 사이에 홀로 쪼그려 앉아있는 깍두기를 발견했다. 깍두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공을 짚고는 가만히 쭈그려 앉아 있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덩치가 큰 아이가 깍두기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뒤에 있던 아이들이 깍두기의 기색이 심상치 않은 걸 감지했는지 동요하자 선봉에 있던 덩치 큰 아이도 겁을 먹기 시작했다. 천장과 바닥은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고 가까운 물체도 검게 칠해져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이들의 불안함은 극도로 높아졌다. 야, 공 찾았으면 빨리 나와. 덩치 큰 아이가 외쳤지만 깍두기는 미동도 안 했다. 이윽고 덩치 큰 아이와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손을 놓고 소리를 질러버렸다. 그 뒤에 있던 아이도 그 뒤에 있던 아이도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버렸다. 딱히 뭔가를 본 건 아니었지만 그저 겁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덩치 큰 아이는 예상치 않게 혼자 남겨진 상황이었는데 오금이 저려오는 상황에서 덩치 큰 아이는 순간적으로 깍두기에게 화를 냈다. 저 녀석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 나오라고 뭐해? 덩치 큰 아이는 씩씩거리며 불안한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깍두기의 옷을 잡고 질질 끌듯이 밖으로 나왔다. 공장 밖에 나와 환한 햇살을 보자 덩치 큰 아이는 안심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를 그리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날 버리고 니네끼리 가냐며 여유를 되찾았다. 그리고 자신이 끌고 나온 깍두기의 모습을 보는데 깍두기는 넋이 나간 얼굴로 계속 땅바닥만 보고 있었다. 야, 너 축구공은? 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깍두기의 빈손을 보며 물었다. 덩치 큰 아이는 분명 깍두기가 공을 짚고 있던 모습을 보았다. 너 아까 들고 있던 공 어딨어? 공 어쩌냐고. 공 아니었어. 깍두기는 발작을 하듯 말하며 바지에 오줌을 지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아이들은 당황해 깍두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깍두기는 이어서 넋이 나간 그 얼굴로 초등학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공 찾으러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깜깜한 거야. 안에 책상이랑 기계 같은 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눈에 적응될 때까지 어둠 속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안에 그림자 윤곽 같은 게 보였어. 그래서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미신 기계 사이로 뭔가 통통 튀기는 거야. 잘 보니까 동그란 게 축구공인가 싶어서 공을 딱 두 손으로 집었어. 아이들은 순간 이해했다. 무슨 소리야? 그때까지 축구공이 통통 튈 리가 없잖아. 머리 말이야, 머리. 깍두기가 검게 그을린 두 손의 긴 생머리카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몇몇 아이들은 공장 밖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덩치 큰 아이가 고개를 돌려 공장 입구를 바라봤다. 공장 입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퍼져나오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건 검은 연기가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사람의 머리가 밖을 쳐다보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을 하늘하늘 흔들며 밖으로 뻗고 있었다. 이윽고 덩치 큰 아이마저 깍두기를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공장 앞에 간 다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깍두기를 발견했고 아이 부모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장에 가지 못하게 하라는 가정통신문이 나왔고 몇 달 뒤 그 공장 건물을 허물고 지은 의류 매장에서 사장 아들은 각혈을 토하며 죽었다. 사인은 폐암이었다. 이후 미신공장 사장을 그 동네에서 본 사람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이 창고에서 담배를 폈던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날 아이가 만진 축구공은 분명 질식해서 죽어가던 직원의 귀신이었을 거라고. 미신공장에서 불에 타서 죽은 원혼들이 그대로 거기에 있었네요. 사람들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걸 공인 줄 알고 집어들었던 거죠. 결말에 보면은 사장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이 진짜 불을 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원혼들은 억울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